좋은 책의 정보를 함께 나누는 독서 힐링 시간입니다. 여러분, 꿈을 이루고 싶으신가요? 꿈을 이루는데 무엇이 필요할까요? 꿈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것이 환경이나 경제력 등 외부 조건이 아닌 본인의 의지와 행동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시골 마을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가발공장 직공에서 하버드대 박사가 된 서진규 박사님입니다. 지난번 스토리 힐링에서 서진규 박사님의 성공적인 인생 스토리를 공유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서진규 박사님의 책 나는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다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본인이 원하는 모든 꿈을 이루어낸 박사님의 의지와 성공 비결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은 기회와 희망 없이 산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내가 겪었던 것처럼 사회적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나 스스로 자신의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나는 도와주고 싶습니다. 사실 어린 시절 내 꿈은 그렇게 구체적인 것이 아니었는지도 모른다. 구체적인 무언가를 꿈꾸기에는 내가 처한 상황이 너무 열악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다만 마음속에서는 불같은 의지가 늘 용솟음치고 있었다. 그 의지가 내 운명을 창조했다고 나는 믿고 있다. 현실이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동떨어졌을 때 나는 그 현실을 완강하게 거부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현실과 맞서 싸웠다. 나는 내 의지와 노력, 그리고 나에 대한 믿음으로 진정한 운명의 길을 개척해왔다. 나는 운명은 창조된다고 믿는다. 현실은 하나가 아니다. 여러 개의 면을 가진 다면체이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물이 반쯤 차 있는 컵의 비유가 바로 그것이다. 현실은 현실 그 자체가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의 눈에 의해 좌우된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와 다른 현실을 보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미친 사람이라고 무시한다. 그러나 미친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이 보고 느끼는 현실이 진정한 현실이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울고 웃고 괴로워하고 즐거워한다. 미친 사람의 현실과 정상적인 사람의 현실, 그중 참된 현실이 어느 것인지 누가 단언할 수 있는가? 올바른 의미의 각자의 운명을 믿고 따르면 비전이 보이게 된다. 주어진 운명에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런 운명론자가 아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스스로의 운명을 창조하는 것이다. 나는 스스로 운명을 창조한다는 의미에서 운명론자이다. 그리고 내겐 또 하나의 비상구가 있다. 죽음. 태어날 때는 아무런 선택권이 없었지만 태어난 후에는 어느 정도 선택의 자유가 있다. 그렇다. 죽음. 내 최후의 비상구가 있는 이상 겁날 것 없다. 죽을 각오로 한번 해보는 것이다. 나는 나 자신과의 대화를 거듭하면서 용기와 희망의 힘을 새삼 발견했다. 자기 자신을 설득하는 방법을 터득했다.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에서의 자기 합리화. 그때 나는 깨달았다. 세상에서 가장 설득하기 힘든 것이 자기 자신이지만 일단 자기 자신과 합의가 이루어지면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내가 자기 자신을 믿고 따르라고 말할 때의 자기 자신은 바로 대화를 통해 합의된 자기 자신인 것이다.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갈등은 하나하나 제거된다. 하나의 목표만 설정된다. 이것이 바로 꿈을 보는 자기만의 눈이다. 현실 그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나 자신의 마음가짐, 즉 현실을 보는 시각만 달라지는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시각만 달라져도 힘이 생긴다. 일체 유심조라 했던가.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원효 스님의 말씀은 신비로운 진실이다. 자신이 하는 일이 그저 살아남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큰일을 하지 못한다. 일에는 보다 큰 의미가 있어야 한다. 세계나 인류까지는 아니더라도 사회나 이웃을 위해 일한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면 일에 임하는 태도가 달라진다. 한 가지 일에 실패했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라. 그 실패는 더 큰 성공으로 가는 우회 도로일 수도 있다. 높이 그리고 멀리 보라. 체력은 실력이다. 나는 올바른 정신은 오직 올바른 몸에서 나온다고 믿는다. 많은 사람들이 역경을 극복하며 오늘에 이른 나의 성취를 칭찬한다. 그 성취의 비결은 아주 단순하다. 내 희망을 뒷받침해준 나의 건강 때문이었다. 나는 주어진 현실에서 한 번도 낙오하지 않았다. 그것이 나의 재산이었다. 나는 무슨 일에 도전하기에 앞서 항상 3가지 리스트를 작성한다. 첫째,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둘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셋째,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이 3가지 문제에 답할 수 있다면 현재의 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희망에 도전하려는 나를 알고 있다면 그 희망은 이미 절반은 이룬 셈이다. 그런 후엔 죽을 각오를 하고 희망을 향해 돌진하는 것이다. 나를 파악하고 나를 장악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희망의 성취 여부를 결정하는 최대의 관건이다. 꿈을 잃고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 삶을 통해 당장은 길이 보이지 않지만 꿈과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다 보면 길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나는 그들에게 작으나마 분명하게 존재하는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은 것이다. 마지막으로 에필로그, 꿈을 보는 자기만의 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다. 책을 쓰면서 나는 내 지난 반세기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소중한 경험을 하였다. 지금까지의 삶을 통해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았는지를 알았다. 지금의 나는 그렇게 얻어진 삶의 철학 속에서 다시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만든 올가미에 자신들을 속박해왔다. 나는 그러한 올가미에 굴복하지 않는 참다운 삶을 살고 싶었다. 수많은 나날을 희망을 찾아 헤맸고 불가능으로 보이는 벽에 부딪혀 희망을 잃기도 했고 좌절하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나 자신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영웅화시키기도 했고 나 자신에게 위대한 사명을 안겨주기도 했다. 나는 가능성의 증거가 되고 싶었다. 불가능으로 보이는 벽이 내가 열어야 할 문이라고 나를 설득했다. 내 삶을 보면서 딸 성아가 자랐다. 텔레비전과 잡지 그리고 신문에 소개된 우리 모녀의 삶에서 용기와 희망을 얻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해주었다. 나는 그들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싶다. 누구나 대할 수 있었던 우리 모녀의 이야기에서 자기의 삶에 도움이 될 희망과 용기를 얻은 것은 그들 각자의 선택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꿈을 보는 자기만의 눈이다. 그렇게 주위를 둘러보면 희망과 행복의 재료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들을 자신의 삶에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꿈과 행복이 결정된다고 나는 믿는다. 선택은 모두의 손에 주어져 있다. 나는 이 책을 읽는 많은 독자들을 만나고 싶다. 외롭게 흐르는 한 방울의 물이 만나고 모여 강을 이루듯이 올바른 인간의 역사를 향하는 길목에서 뜨겁게 만나 손잡고 싶다. 네, 저도 박사님과 뜨겁게 만나서 손잡아 보고 싶네요.
책을 다시 읽으며 제 가슴이 뜨거워져서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도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와 에너지를 받고 싶으시다면 이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든 존재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